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오늘은 좀 그쳤습니다. 다들 비 피해 없으신가요?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죠? 제 방송 직설적으로 알기 쉽게 귀에 꽂히게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는 거. 그쵸? 혼자만 잘난 체 하고 또는 뭐 전문 용어를 쓰거나 하면서 뭔가 유식해 보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그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이해하고 오랫동안 발견해내서 그 부분을 투자하는 걸 저는 투자의 본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즉, 투자라는 것은 내가 사고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보통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중요한 건 떨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얼마 있다가 떨어지고 물리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기현상. 사실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사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팔고 올라가는 거. 그 사이에서 우리는 투자 수익을 쟁취하는 것이다. 즉, 정리를 하면 내가 사고 물려도 좋을 투자 대상, 오랫동안 물릴 대상, 결국은 물리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갈 투자 대상에다가 여유자금으로 모아가서 그 코인 수를 모아가거나 주식의 개수를 모아가거나 또는 그 투자 대상의 그런 진정한 가치, 그 가치가 본래 가치보다 싸질 때마다 그리고 에너지가 응축되면 결국은 터지는 대상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 아니라 투자. 뭔지 아시죠? 투자. 리플 법원의 SEC 힘먼 연설 관련 자료 비공개 신청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지겹죠? 그쵸? 뭐하러 좀 까지 자료 좀. 오늘 까지 않고 이 부분을 비공개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될 소리다. 빨리 공개해라. 뭘 꿀리냐? 뭘 그렇게 뒤가 꿍꿍하길래 이더리움 게이트에 대한 부분이 두려운 걸까요? 사실 시간 끌기 위한 저는 그냥 작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프 측 담당 판사에게 SEC의 윌리엄 힘먼 연설 증거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해당 소송의 담당 치안 판사 사라 넷번 판사는 1월, 4월, 7월 세 차례에 걸려 SEC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지만 SEC는 DPP, 즉 심의 과정에서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며 관련 이메일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려면 뭐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까? 그쵸? 이에 리플 추측은 SEC가 법원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오해하고 있다. 그들의 증거자료 공개 법원 판결에는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힘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당시 SEC 이면이었던 힘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시간을 무지하게 끌어요. 그쵸? 요 부분이 좀 빨리 좀 마무리되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가격이 어느 정도 복구가 나오겠죠? 더불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큰 제도권의 판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산업에 대한 제도권의 수용,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리플랩스 임원, 디파이 상용화하려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의 디파이 마켓 총괄 보리스 엘러그랜트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블록체인 퓨처리스트 컨퍼런스에서 디파이 상용화를 위해선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디파이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엔 너무 복잡하다며 사용자 친화적인 시파이가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파이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관이 소비자를 위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면 암호화폐와 디파이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것. 디파이는 궁극적으로 시파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결국 디파이, 시파이.
자,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약간의 모호해요. 디파이, 디센트럴랜드 파이낸스, 시파이, 중앙화게 된 그런 파이낸스. 요 블록체인에서 관여가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상호 보완적이면서 결국은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금융의 블록체인, XRP 레저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가는 부분,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XRP와 리플, 더불어 XRP 레저, 블록체인이 많은 역할을 하겠죠.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리플 1위. 자, 리플은 항상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소송,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알고 계시죠? 바로 CBDC. 다음번 통화 시스템의 중심은 100% CBDC입니다. 99.99가 아니라 제가 100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CBDC의 거액 결제용. 각 국가의 어떤 플랫폼으로 CBDC가 만들어지는 간에 상호 다른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CBDC를 한대 스위프트로 묶어서 그 CBDC를 연결시키고 이동시키고 바로 움직이는 것은 뭐다? XRP이다. 전 세계 브릿지, 거액 결제용 CBDC의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XRP가 설계가 되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리가 되죠. 머리 그림이. 그러면 현 통화 시스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2.5%, 3%대에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3.25, 3.5 금방 3%대에서 금방에서 다시 고점을 찍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점에서 금리에 대한 통화 시스템이 붕괴가 되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통화의 시스템이 앞당겨져 오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CBDC의 그런 세상을 더 빨리 촉진시켜 오고 있고 앞당겨 오고 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 펀더멘탈이 명확하게 보이죠? 제가 언급드렸죠.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더불어 이 CBDC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또는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를 누가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유로화에 대한 그런 예전에 영국 파운드화죠.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화로 넘어가기까지 사실 그 뿌리는 같아요. 영국에서 GDP 파이가 전체 성장 파이가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융 기득권이 이사했던 부분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 뿌리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유로하건 달러하건 엔하건 위안하건 파운드하건 간에 얘네의 큰 자금들 국제결제 통화라고 하죠. 얘네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브릿지 통화를 누가 허용을 해주겠냐고요. 그들이 그 뒤에 있는 이들 기득권의 국가에 있는 금융 리스트들이 바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투자 가치의 본질 대상에 대한 인지를 저는 했던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자, 시티그룹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관리자 채용 중이다. 시티그룹은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관리자 2명을 채용 중이다. 직급은 이사급이다. 2개 포지션 중 하나는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나머지 하나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증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집중한다. 자, 시티 연준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이죠. 더불어서 마스터카드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득권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뿌리는. 얘네가 왜 자꾸 이런데 인력을 채용하고 중요 인력을 뽑을까요? 확장하면서. CBDC가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세상은 오는 겁니다. 그쵸? 그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겠죠. 다만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는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확신하느냐, 가격이 흔들거릴 때마다 본인이 흔들거리느냐, 그 차이점을 바로 가르는 게 확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확신은 연구와 분석에서 온다. 경제, 매크로, 그리고 금융, 더불어 산업에 대한 지식들, 역사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뭐 바이오, 뭐 이런 뭐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산업에 대한 그런 기술과 주식, 뭐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것들이 다 연결될 때 뒤에 이면있게 보이거든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 기준 안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원래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R&D가 사실 업이에요. 그래서 읽고 분석하고 요게 제 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평생에 아마 업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부족하지만 제가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같이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호주 중앙은행 1년간 CBDC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호주 중앙은행도 1년간 CBDC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죠. 사실 뭐 호주뿐만이겠습니까? 이미 많은 중앙은행들이 다 진행 중이고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인프라가 많이 다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도 많이 있을 것이고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들어오고 있는 국가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번 연구는 호주가 이미 현대 결제 시스템을 갖춘 상태라는 점을 전제로 하며 제한된 규모의 파일럿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업계 참가자들과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리고 미국 미래화폐 CBDC는 어디로 가고 있나? 디지털 달러 CBDC, 시중은행, 중앙은행. 그 차이점이냐? 중앙은행이 많은 좀 결정 권한을 갖냐? 시중은행이 결정 권한을 갖냐?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그런 권한이 많죠. 그쵸?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 가계, 금융기관을 통제한다. 그들의 장부를 공유한다. 더불어 블록체인은 공유경제의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 단계를 많이 축소시키죠. 그쵸? 플랫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 플랫폼 암호화폐도 있죠. 이더리움이 대표적이고요. 뭐 솔라나, 그리고 뭐 에이다,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플랫폼, 요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다 깔잖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 제국이라고 하죠. 블록체인도 사실 인문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비슷해요. 다 공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장부를 다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해가지고 이게 검증자가 자 검증을 하죠. 채굴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굴을 할 건 채굴로 나가겠다. 비트코인 개결. 그리고 이게 말고 상용화가 되면 사업의 실생활에서 또는 실물 경제에서 또는 디지털 경제에서 확대되기 위해선 속도, 확장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포우에서 포스 전환, 지분 증명 더불어 사실 이 모든 부분에서 애초에 설계부터 리플, XRP 레처는 그 모든 부분을 관장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장부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유통 단계를 축소를 시키죠.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 또한 거기에 거버넌스를 보게 되면 많은 대기업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바깥에서 하는 부분을 안에서 얘네들끼리 지금 하자는 거죠. 이게 유통 단계를 축소시킨다. 이게 문명의 거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바이든이 불붙인 CBDC 도입 논쟁. 이건 바이든이 불붙인 게 아니고 이미 도입 논쟁은 예전부터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더불어 다음번 통화 시스템 이미 그때 제로금리가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준비는 되었다. 투명성 대 프라이버시 11월 중간선거가 변수 얘네가 말을 하고 있는 거 기자가 쓰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올 수밖에 없다. 디지털 달러 CBDC 차이점 내용을 보니까 중앙은행이 관리하냐 또는 시중은행이 관리하냐 뭐 그분이고요. 바이든 행정명령 CBDC에 불을 붙이다. 자, 연준이 리플, XRP 그리고 거대 금융 세력들 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금융기관들과 함께 그리고 ISO 2002 연준이 직접 뒤에 있죠. CBDC에 불을 붙이다. 언론이 불을 붙이는 거고 결국 제도권에 수용되는 거는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자, 금융 프라이버시 사실 앞으로는 점점 더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면서 통제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통제받는 세상을 경험을 봤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내 위치와 모든 데이터들이 다 쌓여나가고 있죠. 페이스북과 소셜 네트워크, 더불어 구글, 유튜브 모든 통해서 디지털 정보가 모여지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거기서 데이터들을 다 끌어안고 데이터에 대한 전 선점을 다 해나가고 있죠. 이미 선점 전쟁은 이미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선점이 끝나지 않은 데가 어디다? 바로 메타와 우주다. 근데 그 메타와 우주조차 글로벌 기득권들이 다 거기에 투자를 집행해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글로벌 공룡들, 글로벌 고래들의 의도와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분석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좀 하면은요. CBDC 미국이 도입하게 됐었을 때 가장 파괴력이 크겠죠? 그쵸? 그리고 유로화가 도입하게 됐었을 때 영국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서 그리고 리플과 무관하지 않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들 기득권 국가들의 일본, 유럽, 중국 상용화가 될 때 지금 리플과 XRP의 시가총액은 달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비트코인 하락 중이다. 리플 더불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자산 시장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죠.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자,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국제유가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죠. 자, 그 부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캐시우드, 비트코인 블랙록 시장 진입으로 2배 이상 상승 가능하다. 블랙록이 들어왔다는 건 이 시장을 이제 인정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금융기관도 블랙록 뒤에 있는 금융기관의 뿌리는 같다고 언급드렸고 블랙록에 대꾸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시간차를 두고 확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100%이다. 시장 규모 100% 이상, 100배 이상 성장한다. 코인베이스 2분기 11억 달러 손실이다. 거래 수익도 전월비 35% 감소한다. 당연한 부분이죠. 유동성이 씨가 말랐으니까. 코인 시장에 투자할 돈이 없거든요. 주식 시장에 투자할 돈이 없거든요. 연준에서 수도꼭지를 잠갔으니까. 그렇으니까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 시장, 자산 시장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업을 운영하기에도 바쁘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바쁘고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어디 투자를 합니까? 기득권만 지금 모아가죠. 그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할 때 달려들겠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물린다. 자, 이미 제 지난 방송에서 원리를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CME 패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67.5%, 50bp 확률은 32.5%. 전날 50bp 인상할 확률은요. 32.5, 32%에서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75bp 인상 가능성은 68%에서 67.5%로 다소 낮아졌다. 물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 중요한 건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야.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데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50bp 0.5%를 올리면서 금리 상단에 가까워지면 금융시장, 자산시장과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더불어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나올 때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봐왔던 시장 흐름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바로 시장을 매크로로 보는 기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3,070만 원 좀 빠졌죠. 그쵸? 그리고 리플도 486원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225만 7천 원 좀 빠졌죠. 다 빠져 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도 다 파란불이에요. 그쵸?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니케이, 상해, 항생,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럽 증시도 파란불로 가고 있어요.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 부분이고요. 한국 증시 또한 지금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보게 되면 미국 물가지표 경계 두고 달러 매수, 달러가 좀 강세였다. 코스피도 외인 기간 매도의 1%대 하락, 반도체주 집중 매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죠. 국내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 영향 확산. 뭐 중요한 건 뭐 살짝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이슈가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원화가 약세, 신흥국 통화가 약세이다. 달러가 살짝 강세였을 텐데 106.25. 큰 변동의 폭은 없어요, 현재. 많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유가는 90.5달러. 그 부분에서 살짝 그 부분에 있지만 큰 유가, 달러 가격, 원화 가격, 신흥국 통화, 달러에 대한 선진국 기축 통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물가의 기준은 큰 변동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만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은 리플, XRP가 전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받죠. 어느 기준점에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CBDC가 상용화되고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고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면서 브릿지로 사용되게 되는 그 기준점. 시장과 전혀 상관이 없이
리플의 XRP와 다른 모습이다. 얘는 그냥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그쵸? 지금은 시장과 매크로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만 더불어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눌려있다. 요게 팩트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자, 개인 투자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파동을 실시간 계좌 정보에 연동해서 좀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긍정의 파동에 따른 부분이 있죠. 정말 사실이고요. 모든 우주가 만들어진 지 138억 년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코인 시장이 이제 막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2008년도. 그리고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는 에너지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파동을 생각하면 긍정의 걸 땡겨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여유자금으로 그리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차분하게 보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